예,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 권역인데요. 굵직한 이슈들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오늘 아침 시황 기사 리포트 가운데도 그래도 믿을 건 IT다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매크로 경제 변수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은 역시 시장은 AI죠. 왜냐면 최근에 어제죠. 최근에 어제 이제 테슬라가 10%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큰 틀의 흐름에서는 이제 슈퍼컴퓨터, 도저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포커싱을 맞춘 것 같은데, 사실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새로운 AI 신약 개발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그 슈퍼컴퓨터의 가치만으로도 한 그 6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금 어제 시장이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업사이드 보고서가 굉장히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250불에서 400불로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저에는 결론적으로는 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이유는, 작게는 산업적으로 보면 당연히 테슬라니까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거기서 보면 엔비디아 이제 향후에 나올 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 단계에 왔던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깨고 앞으로는 테슬라 자체 칩을 가지고 그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뉴스에도 그 도조 컴퓨터에 HBM이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AI 반도체와 그 산업이 만들어지는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종목들을 여전히 우리는 좀 계속 추적하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크로나 미국의 CPI를 여쭤봤는데 바로 AI로 가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거시 변수는 큰 흔들림보다는 영향이, 지금 지수는 어쨌든 간에 이런 박스권으로 간다는 전제를 깔고 계신 모양이죠. 왜냐면은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덮을 만한 큰 이슈가 아니면, 막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매크로한 변수, 그러니까 되게 지금 매크로한 변수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그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좋은 게 나왔을 때도 반응하지 않고, 악재가 나왔을 때도 그냥 무덤덤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AI 말씀드리면서 3, 4년 전에 2차 전지 흐름과 유사한 흐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거대 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실적을 내는 회사가 있고, 어떤 그 성장성으로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업사이드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게 중저가나 테마주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되게 적절치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연이어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조류에 우리가 편승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계속 AI 반도체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의 1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여기서 빅사이클, 향후에는 AI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2, 3년간을 굉장히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테마성이 됐던 어떤 이 시세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갈지 말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렇게 어떤 개념을 잡아두시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직수해주도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면은, 향후 몇 년간 굉장히 좀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주도권을 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격을 조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오늘 또 일부 보도 보니까 고객사에다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라고 말했다, 받아들였다.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가 예. 필요해서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진위 여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밝혀지겠습니다만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고 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히는 지금 나온 거에서 메모리 가격을 20% 올린다는 거는 네. 모바일 향이고요. 네. 아직 PC 향은 아직 돌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모바일이 돌면 PC가 도는 것이고 PC가 돌면 모바일이 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화웨이 관련돼서 화웨이가 그 상당히 고사양의 그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또 7나노급 칩을 자체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른 미국의 규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이 선주문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감산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 볼 수 있고 향후에는 아마 본격적인 반도체 그 반등은 물론 이제 지금 HBM이나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좀 그 전공정단의 종목들도 우리가 마음 놓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이제 PC의 메모리 이 수요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PC 메모리 수요도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흐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길어봐야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보면은 시장이 미리 주가는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좋은 뉴스 그리고 전방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도 AI 반도체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 생태계 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상당히 지금 반도체 업황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신영목 이사님은 뭐 질문하면 AI입니다. 뭐 오늘 뭐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 AI 먹으러 가자 그러실 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게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제가 좀 여담으로 얘기했지만요. 이번 주는 이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얘기가 부각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슈퍼컴퓨터를 하게 되면 AI 이제 칩이 필요한 것일 거고요, 그죠?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관련이 되고 있는데 그 AI 반도체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미칠 수 있는 테슬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유럽에서는 또 빅데이터 규제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발목을 잡는 요인인가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죠. 제가 이제 그래요? 예.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특히 이제 네이버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주요 국가들이 구글이라든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 자기들의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기존에 사실 미국의 어떤 뭐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압도적이고 대체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알파벳 구글이죠. 애플이라든지 메타, 뭐 MS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빅데이터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의 빅데이터를 지금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빅데이터를 뺏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위에 저기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로 지역에서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를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 일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이버가 예전에 네이버 설명 드릴 때 우크라이나의 거대 언어 그 생성 그 모델을 만들 때 지금 네이버가 지금 거기에 참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가져가다가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돼서 국내 대기업들이라든지 이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AI 산업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통제 내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의 빅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국가적으로는 안보 문제, 기업 내로는 어떤 기밀이나 비밀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내에서 그렇고 이것을 내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내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을 내재해야 되는 이런 욕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슈는 이번에 도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자율주행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 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 테슬라 자체적으로 AI 챗 GPT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또 나온 얘기는 신약 발굴 플랫폼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 볼 것은 테슬라는 기존의 빅테크 기업과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도조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비전 기반, 그러니까 영상 정보 처리 기반으로 AI를 일단은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자체를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자율주행의 그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 영상 기반된 관련된 그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AI를 심화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왜냐하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상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그 헬스케어 쪽에서 영상 기반으로 한 AI 헬스케어 종목들이 훨씬 더 초강세였는데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빅테크 기업이 이제 AI 진출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시장 파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계시고 AI 관련된 하드웨어 업체들 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많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펜트론이라는 기업을 이게 이제 검사 장비 쪽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타났고요. 원래 이제 신영목 이사님 목표가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길게 주시는데 주신 목표가도 얼추 달성해 버렸나 보네 얘는 여기죠. 왜냐면 저도 사실 놀란 게요. 예. 왜냐면 지금 아직 하나마이크론이 후공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은 없거든요. 기대감인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결론적으로 수율이 안 나오면 검사 장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든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펜트론이 어떤 시장에 좀 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영목 이사님은 뭐 목표가나 손절가 범위가 현재가에서 위아래로 굉장히 넓습니다. 길게 보시는데 빠르게 그거를 돌파했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빠르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간 거죠. 좋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AI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근간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히든 밸류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팹립스 업체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일단 칩셋 미디어 이게 AI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자율주행 할 때 언급되는 기업이잖아요. 예, 자율주행 지난번에 현대차도 뭐 맞습니다. 3단계 그 한다고 언급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그러니까 설계 IP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라는 것이 뭐냐면은 반도체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 설계를 만든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의 그 가장 큰 그 장점은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칩을 만드는 특화된 비디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 시스템에 만드는 그 팹립스 업체, 특화된 팹립스 업체.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야기했을 때는 한 5손가락 안 정도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관련 포인트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팹립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주로 하고 뭐 제작이나 뭐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보시면 이게 뭐 라이선스는 뭐고 로열티는 뭐냐 하는데 이제 반도체 설계했을 때 처음에 그 반도체에 맞는 비디오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고 그 라이선스 아웃을 먼저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요. 이제 이 반도체 업체에서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판매가 되면 거기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로열티를 수취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지금 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화웨이 얘기를 방금 전에 드렸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그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물론 어떻게 해서 저 7나노짜리를 7나노 칩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었지만 뭐 거기에 뭐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면서 하이닉스 규제도 된다 이런 노이즈도 있긴 한데 이 반도체 설계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에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화웨이를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화웨이 입장이나 중국의 어떤 이런 뭐 모바일이라든지 셋업체들은 당연히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어떤 설계 기술을 더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어떻게든 반도체 수율은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설계 기술을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논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칩셋 미디어 지역별 매출 비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30% 정도가 나오고 전체 매출의 한 거의 40%가 중국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이런 칩셋 미디어에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제재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칩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 기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칩셋 미디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비상장 회사 ARM, ARM이 이제 네. 상장을 곧 임박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청약을 오히려, 일찍 마감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 정도로 예. 대표적으로 모바일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ARM, ARM이 네. 바로 이제 이 팹리스 업체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상장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칩셋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칩셋 미디어가 거기에 이제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암 상장에 따른 그에 따른 모멘텀도 지금 붙어 있을 수 있고 이 회사에서 상반기에 이제 그 IR 할 때 얘기했던 게 GPU 다음에 이제 NPU거든요. GPU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처리를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고 GPU 다음은 NPU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진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AI, NPU 관련된 IP를 선공개해서 왜냐하면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서 먼저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8월에 자사주 블록딜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미 블록딜이 거의 다 소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이 블록딜로 인해서 시장에 이 물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지금 200억 정도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이 4천억이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런 IP 기업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가치를 받는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의 성장이 단기적으로 이 단기성의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유일한 업체이고 글로벌리 다섯 손가락 안에 업체이기 때문에 이 AI 시장,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예. 고스란히 칩셋 미디어 같은 팹리스 업체로 올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런 쪽이 약간 HBM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데 칩셋 미디어는 그쪽보다는 기존의 비디오 시스템 반도체 일반 IP 설계여서 비중 자체가 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좀 더 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 자료가 제가 이 자료를 빼먹었는데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칩셋 미디어의 전방 산업은 산업용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 중에서 한 25% 정도가 차량용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서 나오는 카메라 모듈로 나오는 비디오 영상 정보를 이 반도체가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이미 기존 것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 바로 말씀하신 이 차량용 정보 처리 기술 쪽이 이 산업 쪽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도 본업 자체 한 60% 점유하는 기존의 전방 산업의 성장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더 커질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에 의한 이 차량용 반도체 IP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많은 팹리스 업체 있지만 이렇게 비디오 영상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 가이드라인을 안 주시나요? 제가 아마 이게 자료 정리하다가 이게 좀 이 목표가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제 생각에는 아마 NPU 관련된 어떤 NPU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암 상장된 이후에 암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 흐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한 5만 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제가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가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7월인데요. 이제 뭐 꼬리를 떼면 한 4만 5천 원 수준, 고가는 4만 7천 원인데 일단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역시나 AI 관련된 이야기, 반도체 관련된 얘기했고요. 히든밸류 종목으로 칩스앤미디어를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